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하는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1시간 정도 질의응답 시간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후 1층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대국민 메시지와 기자회견 모두 전국의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룸에선 최대한 질의응답에만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구성했다며 윤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제외한 질의응답만 1시간 남짓으로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난 2년간 소회와 같은 뻔한 질문보단 국민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하자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별도로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메시지의 최종 원고를 다듬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등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최상병 특검법과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또 김 여사에 대한 답변은 KBS 신년대담 때와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계속해서 노진호 기자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 부인이 적절하게 대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아쉽단 표현을 썼을 뿐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두 가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고 이 사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다 진솔한 사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발언 수위를 놓고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역시 연장선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는 적절치 못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 이 정도 수준의 답변만 내놓을 경우 자칫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만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그리고 따로 문단을 뺀 거 조선일보가 사설했어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도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서 저희가 영상 보여드린 대로 그런 박절하지 못해라는 식의 표현이 나왔다면 이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라고도 했죠. 그리고 제2부속실 진짜 이슈가 많았네요. 뭐 등등의 언급을 하면서 조선일보도 정상적 기자회견을 말을 했습니다. 저게 그때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조금 되짚어보자면 네. 트위터를 말미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 그간 뭐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잖아요. 네. 당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의료개혁 관련 담화였는데 사실 대통령이 담화를 내놓고 각 갖은 해석이 나오자 사실 대통령 참모들이 다시 나서서 그게 아니다. 뭐 좀 대화할 여지가 있는 거다라는 보충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나 그런 진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보충 설명을 낙해하는 그런 소통 방식 자체가 부적절했다, 정상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때 지금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지난 의료 파행 관련 담화가 의대 정원에 대한 오해를 촉발한 것이 좋은 예다 했는데 그날 오전에 대통령이 담화하고 오후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 뉴스 나와서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무슨 EBS 수능 끝나고 수능 강의 해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보충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소통은 절반이 성공한 것이다. 대통령이 질문을 경청하는 기자를 보고 싶다. 플러스 대통령이 추가 설명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입에서 국민들이 그냥 100% 이해할 수 있는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네. 조선일보 사설을 좀 덧대어 보고 싶고요. 경향신문 사설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회견 국민 신뢰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국정에 대한 누적된 의문에 진솔한 태도로 답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고요. 지난 2년 정권 차원의 의혹과 정책 실패가 적지 않았던 만큼 국민이 회견을 통해 듣고 싶은 현안은 한두 개가 아니다. 정말 많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최상병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 이태원 등등등등. 그러면서 이종석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출국시킨 무리수는 무엇 때문인지 무리수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종석 국방장관 오타냈네요 여기 경향신문. 이종섭인데 그죠? 그렇죠. 제가 경향신문 사설에 오타를 네. 생방송 중에 찾아냈습니다. 여기 출입 금지된 이종석이라고 썼네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비정상적 상황도 해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최종혁 기자 어린이날 행사에 많은 예상을 깨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린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많았는데 어린이날 행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향신문도 김건희 여사의 비정상적 상황도 해명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회견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것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